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도 뭐 질성형 관련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 원천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병원 하는 입장에서 병원도 그렇고 또 모든 가족의 건강이든 우리 모든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의 환자분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어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외래로 한 분이 오셔서 저와 상담 후에 이제 수술 일정을 잡고 가신 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남성을 키우는 게 남성의 성기 확대를 할까요? 아니면 질축소 성형을 받을까요? 이렇게 정해볼까 합니다. 사실 질이완증으로 병원에 와서 저에게 질축소 성형을 받고자 하는 분 중에는 남편분들이 질이 아니라 음경 확대술을 시행한 분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음경 확대술은 여성의 질 이완증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비뇨기과 선생님들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 저에게 나오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음경 확대술을 사용한 재료 중에 좀 딱딱한 경한 재료, 과거에 많이 썼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질 이완이 돼 있던 여성이라도 또 그 여성이 그런 딱딱한 기구의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더 좁아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음경 확대술은 결국은 작은 질이 이완되어 있는 거에 못마땅해서 수술을 택했는데, 또 그로 인해서 또 확장이 되면 또 확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음경 확대술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남성의 음경이라는 거는 성생활에 있어서는 발기 당시에 그런 음경의 크기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평상시에 보여지는 것이 성생활에 바로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음경 확대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경 확대를 받으신 분들이 성생활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늘어나 있어서 발기를 하더라도 약간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성생활의 크기의 증가를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여성들이 질축소 성형을 받는 거는, 아이도 낳고 살면서 노화도 되고 또 탄력도 떨어지고 직접 자연분만을 통해서 질식분만을 통해서 출산한 경우에는 근육의 이완이나 또는 절단 같은 단절 같은 손상을 받은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화라든지 손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는 저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병원은 비정상적인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음경은 본인이 갖고 태어난 정도가 극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잘 하고 또 여성이 질 이완이 됐다고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남성을 키운다. 즉 정상인 음경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키운다. 이거는 조금 병원이 정상인 걸 비정상으로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질축소 성형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음경 확대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원초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은 비정상인 문제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곳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해서 얻는 것도 그닥 크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분이 잘 상의해서 어느 쪽의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각자 병원에서 판단하고 그 후에 벌어질 일과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남편분은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음경 확대를 하고, 또 오늘 여성분은 저한테 와서 그냥 상의 없이 수술할 수도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또 이미 남편분이 음경 확대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수술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음경 확대술을 시행해서 한 분에 있어서 축소 성형은 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보호생활조차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주 이제 기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좀 수술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환자들을 케어한 능력, 과거력이 있고 했다면은 조금은 좀 조심해서, 특히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피부와 접한 점막이 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작게 해서는 되지 않을 거고요. 질각 내부의 점막을 절제한 후에 근육을 잘 봉합하면 그거 자체는 어디를 잘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탄성을 높이는 효과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 후에 일정 기간은 두 분의 어떤 부조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속궁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좀 한쪽은 좀 많이 작고 한쪽은 좀 크다 보면 불편감이 있어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경 확대술이냐 질축소 성형이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곳으로 돌려놓는다, 또 비정상적인 질 이완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질축소 성형의 단순히 옹호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 잘 듣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또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